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이 백혜령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전부 사실 무근으로 판단하고 8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합수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세관 직원 4명과 한동훈 전 장관 등 7명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장관 등은 2023년 10월 남부지검 마약전담부소에 인사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이미 그 전에 조직 개편이 끝난 상태라 사실이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합수단은 초동 수사를 주도한 백혜령 경정이 공항에서 현장 검증을 하며 정해놓은 결론에 맞지 않는 밀수범 진술을 수사 기록에서 빼는 등 전형적인 위법 수사, 답정너 수사를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고생 좀 했습니다. 어떤 고생이 제일 심했습니까? 이 동부지검에 저를 끌어들인 이유가 제가 있는 상태에서 저를 끌어들여 놓고 이 실체 없다, 혐의 없다, 결과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음모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시잖아요. 네. 이거 혐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기에는 네. 백혜령 경정이 그동안에 워낙 얘기해 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백혜령 경정 불러가지고 마치 일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털면 국민들이 이제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상설 특검을 출범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그 검찰주의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대검 노만석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주의자들이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걸 뭐 장관께서도 같이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죠. 예. 그러면 제대로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못된 공작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죠. 어떤 공작을 했습니까? 이 마약 게이트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검찰 게이트라는 겁니다. 예.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는데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증거들이 100여 가지를 제가 이번에 적시를 해놓고 분석을 해놓고 제시도 했어요. 너무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 증거가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검찰은 뭐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정치검찰 뭐 이런 수식어들은 뭐 여기 될 게 아니죠. 그럼 백경정님이 맨 처음에 가실 때 이것은 검찰에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을 내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관되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예, 합수단이 언제 발족을 했습니까? 25년 6월 10일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일주일이 채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상설특검안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됐으니 이 특검을 임명해서 빨리 특검을 발족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검찰에서 나서서 대검에서 이 합수단을 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 후에 대검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이 꾸린 합수단 아니에요? 불법 단체인데 그냥 불법 단체가 아니고 이 합수단을 꾸린 구성원 전체가 심우정, 노만석, 그다음에 마약기획관이 신준호, 그다음에 합수단장이 윤국권 이 사람들이 전부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 앞에 나가서 이 불법 단체 해산해야 된다. 수사 진행하면 안 된다. 어떻게 범죄자들한테 수사를 맡겨가지고 셀프 수사를 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제가 이 합수단 발족한 지 이틀 만에 제가 대검찰청 앞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 합수단은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이 기조를 바꾸거나 안 그러면 누구뜨린 적이 없어요. 이제 물론 검찰을 우리가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임은정 동부지검장하고 같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은정 검사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강골 있고 또 이렇게 기계가 있는 검사를 우리가 알아왔기 때문에 뭔가가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가서 하시기 전에 임은정 검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동부지검장 할 때. 뭐 그 전에도 인연이 있어서 몇 번 예. 만났습니다. 근데 딱 보고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건 언제 느끼신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정의롭고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온 점은 제가 높이 사왔고요. 예. 그 부분에서 존경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업무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볼 줄 모르고 증거를 음미할 줄 모르고 본인이 어떤 사건을 맡아가지고 인지해가지고 기획수사해가지고 결론을 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저한테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을 저한테 들먹이면서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담합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대검 감찰관이었는데 이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수사권을 부여했어요. 검사 직위를 줬단 말이에요. 중앙지검. 그러면 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감찰 권한도 있고 그러면 인지를 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방해해서 못했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은 무슨 업무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백경정님 보시기에 이문정 검사장은 수사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근데 또 이문정 검사장은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백혜령 경정 수사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수사 실력이 있고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증거를 얘기하면 수사는 검사든 수사관 경찰관이든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예. 이문정 검사장의 얘기는 이 모든 게 비유예요. 옛날 얘기를 끌어와가지고 어떤 사안을 끌어와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이 그냥 비유만 합니다. 증거에 대해서 이 증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평가하는 것은 그건 수사 실력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 제대로 되겠나 처음부터 좀 삐걱삐걱 됐는데 얼마 동안 계신 거죠? 제가 3개월 있었습니다. 3개월? 네. 3개월 동안에 대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대화 2번 정도 했고요. 2번. 예. 저를 제가 이제 끌어들였기 때문에 예.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예.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였으니 기록이라도 열람하게 해달라. 그것조차 거부를 하는 겁니다. 킥스를 사용하게 해달라. 그것도 거부를 해요. 그러면 킥스를 사용하게 못하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착수를 할 수 없는 뭐죠? 전자사법 시스템입니다. 예. 모든 수사는 전자 문서로 작성을 해야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킥스를 사용 못하면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착수를 못하는 거예요. 백혜론 경정이 영등포에서 23년에 마약 게이트를 수사했던 기록들을 열람하게 해달라. 그리고 합수단으로 끌어들였으니까 합수단이 어떤 검사와 어떤 수사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원들을 공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기록도 합수단에 수사한 것을 공유를 해야지 같이 협업하면서 수사하라고 끌어들여놓고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수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행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문정 검사가 이 사람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저를 이미 배신하기로 마음먹었고 저는 그 신의가 있다고 백혜론 경정을 존중한다고 했던 이문정 검사장의 얘기는 거짓말인 것이죠. 저를 매장해서 이문정 검사장의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검사장이 됐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 제가 국회에서도 이문정 검사장이 라쿠라쿠 침대 얘기를 했는데 그 이문정 검사장한테 제가 욕을 했어요. 집이 멀어요. 제가 출퇴근이 5시간 걸립니다. 또 일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서 출퇴근하다가 일을 못하니 우리 휴식 공간도 없고 그러니 뭐 간이용 침대 좀 구입해달라. 이문정 검사장이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그게 뭐 세금으로 하는 건데 거기 수사관들 팀장 3명인가 4명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문정 검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장의 지시를 거부했으면 검사장의 권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조치를 하든지. 그 정도의 권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쓰럽고 불쌍하긴 한데 그 곳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검찰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백혜령을 매장시키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것을 제가 이문정 검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끝까지 나를 끌어들여서 끌고 가게 되면 이 결과로 이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도 죽고 당신도 죽는데 제발 그런 인연 만들지 말라. 나 절대 당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백경정님하고 함께 일하신 분은 몇 분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5명이에요. 5명. 네.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검찰의 합수범?
합수본이 동부지검에 예. 임은정 검사장이 이제 탑이고 네. 그다음에 검찰 쪽이 몇 명입니까? 30명이 넘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백경정 팀이 5명. 저 포함해서 5명. 근데-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조인트 해가지고 회의하거나 뭐 이렇게 했습니까?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건 안 되죠. 차단을 시켜놨어요. 층을. 제가 다닐 수 없게 백혜련 경정이 다닐 수 있는 것은 주차장 1층 밥 먹으러 다닐 때 그리고 씻을 수 있는 14층 그리고 사무실 있는 10층 외에는 검사장실로 들어가는 곳 그다음에 합수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을 들어갈 수 없도록 그 검찰 쪽 합수단 단장은 차단시켜놨어요. 누굽니까? 검사였습니까? 검사야. 검사장이 네. 임은정 검사장이 처음에는 예. 윤국권 부장검사가 예. 합수단장이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저를 그 동부지검 합수단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부장검사 한 명을 거기다 이제 새로 부임을 시켜서 일단 그거는 얘기가 안 되네. 백경정을 보냈을 때는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수단장이 검사장이면 검찰팀, 경찰팀 붙여서 회의를 계속 해야 정보도 공유하고 수사를 함께 할 거 아닙니까? 얼굴도 못 봤고요. 합수단 얼굴도 못 봤고 합수단에서 수사했던 수사 기록에 대해서 단 한 개도 그건 말이 안 되네. 공유받지 못했고 수사를 못하게 아예 시스템을 차단시켜 놨어요. 그걸 언제 느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그러면 그때 당장 때려쳐야지. 그때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합수단에 파견 명령해서 협업해서 수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대통령 명령은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구체적으로 명령하게 되면 그렇죠. 수사 개입이 되니까. 공격 예.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알고 있어서 제가 그 미리 방송 약속은 잡혀 있었습니다만은 10월 15일자로 발령을 냈는데 제가 방송 약속이 잡혀 있다는 걸 알고 경찰 지휘부에서 15일자로 발령을 내버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몇 군데에서 제가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죠. 그러면 그때 가실 때부터 이건 대통령이 명령하신 거니까 명령을 받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여기 가가지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합수단에 파견 보내서 기존 합수단과 협업해가지고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지휘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라. 지휘고와 성역 불문해서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찰 지휘부 대검에 있는 검찰 지휘부가 어떻습니까? 내란 세력이 그대로 있잖아요. 마약 게이트 세력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들이 그 카르텔이 권력기관 카르텔이 계속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 발령을 내는데 강제로 냈다면 갑자기 저 혼자 그 백혜련 경정이 파견 가기 전에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낸 게 아니고 저 혼자 발령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 와서 근무할 사람 이렇게 하니 지원자가 있을 리도 없고 겨우 8명이 지원해가지고 그중에 4명을 추려가지고 제가 꾸려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임은정 검사장 2번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또 한 번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사석에서 사석에서? 사석에서 만나기도 했고 왜냐하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그분을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사실은 이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사실 의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뭐 이 마약 게이트에서 의논할 정도의 업무 능력이 없어요. 예. 이걸 뭐 제가 지금 임은정 검사장을 지금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저를 지금 계속해서 비난하는 글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예.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만두고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1월 14일자로 1월 14일자 그러면 이제 지금 2달 돼가네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어차피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마디로 임은정 검사장도 어쩔 수 없는 검사다, 어쩔 수 없는 검찰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뼈 아픈 게 뭐냐면 그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오던 사람이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외치던 사람이 정반대의 길을 순식간에 돌아섰잖아요. 그게 국민을 순식간에 배신할 수 있는 그 배경이 그 동기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임은정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든 기소청장이 되든 그거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게
그동안에 이문정 검사장이 국민과 함께 정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그 상징성이 훨씬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해봤는데 개인의 영달이 그렇게 중요했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로서는 참 아쉬운 게요. 뭐 여러 가지가 아쉽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백혜령 경정이 갔으니 이제 뭔가 좀 마약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게 가장 큰 아쉬움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내란을 이렇게 일으키고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문정 검사도 있고 우리 백혜령 경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회의하게 만든 그런 상실감 이런 두 가지가 참 아쉽습니다. 저도 이문정 검사장의 상징성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계속해서 이문정 검사장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파견 명령 있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저하고 교감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를 자꾸 동부지검으로 끌어들여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명 정도 데리고 와가지고 5명이서 이 마약 게이트 관계없이 그냥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마약 수사를 일반적인 마약 수사를 좀 해달라.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마약 게이트를 외친 사람한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문정 검사장한테 절대로 다시는 합수단에 끌어들이지 않기로 약속을 해달라, 맹세해달라. 그래서 그 약속과 맹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25년 8월 22일이에요. 그 이후로는 저는 당신하고 소통하지 않겠다. 손절하겠다. 대신 나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절대 비판하지 않겠다. 꺼내지도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노만석 그 검찰총장과 이렇게 그다음에 대검 마약 조직부장 마약 기획관 이들하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저를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심지어 대검 마약 기획관이 김현실, 신준호 그런데 신준호 차장검사가 지금 정부총합 마약 합수단에 본부장으로 가 있고요. 김현실 마약 기획관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도 마약계 덮어서 승진한 사람인데 이문정 검사장하고 부산 남성여고 동창이에요. 예. 친구예요. 예. 제가 그 점도 지적을 했거든요. 당신하고 이문정 검사장하고 마약 기획관인 김현실 차장하고 친구인데 이게 지금 대검하고 동부지검하고 협업해가지고 자꾸 백혜령을 공격하면 나중에 내가 이것도 언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경고도 했는데 이 상태를 지금 이문정 검사장이 자초한 거다. 아무튼 이제 근황도 궁금하고 그대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런 것부터 먼저 여쭤봤는데 그러면 그 뒤로 이문정 검사랑은 한 번도 통화 안 해봤습니까? 네, 통화한 적 없고요. 이문정 검사장이 페이스북에 비난 메시지를 내면 예. 언론 기자들이 뭐 수십 번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저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이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아쉽게 갈라졌는데 일단은 그만두고 나오시면서 그동안에 수사했던 수사 기록 한 5천 쪽 분량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고 오셨어요? 네, 5,400쪽이죠. 예. 네. 그걸 뭐 이렇게 반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관을 한 거예요. 보관을. 네. 왜냐하면 제가 파견 기간이 끝나갈 때 이 파견을 연장하겠다는 지휘부의 지침이 없어서 이 사건 기록을 어떻게 보관할 건지 제가 경찰청 행안부 장관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내용이 이러이러하고 이 정도로 심각성이 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거냐, 기록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답이 없어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도 보냈습니다. 조정 좀 해달라. 답이 없다. 예. 왜냐하면 그냥 기록을 제가 이렇게 놔두고 오게 되면 기록을 소홀히 관리했다 그러면서 저를 감찰 조사할 태세였거든요. 공문을 2차례 보내서 답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럼 기록을 내가 보관하겠다. 경찰 지휘부에서 경찰청장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당신이 기록 가져가면 안 되니까 동부지검에 그 사무실에 그대로 두어라라고 지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대검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안을 어떻게 인계를 받을 거 어떻게 나중에 사후에 처리를 할 건지 협의해가지고 그 대검하고 동부지검장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백혜령이 이 기록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내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미 공문도 보내고 언론에 공표도 하고 그래서 허국지구대로 옮겼고요. 옮기자마자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무단 반출했다.
공무상 비밀을 가지고 나갔다, 함부로 가지고 나갔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거짓이고 예. 허위 사실이죠.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 이게 맞다면 백혜룡 경정을 감찰 조사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기록을 압수해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록은 달라는 소리 단 한 번도 그 이후에는 없고요.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그 기록은 지금 검찰에 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 전자문서화하기 때문에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록을 제가 가져온 것은 그 프린트물을 가져온 프린트물을 건데. 가져온 건데 기록이 전자에 그대로 담아 있는데 무슨 반출이냐? 근데 그 예전에는 지금 전자문서 관련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원본이었어요. 지금도 여기에 피의자 신문 조서도 있고 참고인 조서도 있으니까 이게 원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전자문서 촉진법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지금 서버에 있는 게 지금 원본화되는 그런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본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원본인지 알 수는 없는데 이 경찰청 지휘부하고 검찰청 지휘부에서 백혜룡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무시하겠다. 그리고 서버에 있는 것을 우리 원본화하겠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혐의 없다, 실체 없다, 종결을 해버린 거예요. 자, 5,4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지만 네. 일단은 검찰이 별로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3개월 동안 수사하는데 정말 힘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5,400쪽이나 수사 기록이 있을 때는 이제 열심히 수사를 하셨을 건데 그 3개월 동안에 주로 어떤 것에 포인트를 잡고 수사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5명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수사를 못하게 영장을 못 가게 차단시키고 통신 수사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임은정 검사장하고 처음에는 싸웠죠. 두 개 중에 하나는 내놔라. 합수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건 기록을 공유하게 해달라. 그게 안 되면 인천지검에서 취급했던 사건, 중앙지검에서 취급했던 마이케이트 사건을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돼서 이 합수단에 취급하고 있는 기록을 열람을 안 시키고 인천지검, 중앙지검 사건 기록을 저한테 넘겨준 게 사본을. 근데 영등포에서 취급했던 사건들은 제가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이 단체방에 그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었고 쫓겨나서 수사권 박탈당해서 쫓겨날 때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조합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예. 검찰 수사 기록에 이 마약 게이트를 꼼꼼히 덮은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검찰 게이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세관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맡고 있지만 검찰 기록은 검찰 스스로가 작성했던 수사 기록이잖아요. 거기 수많은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검찰은 지금 기소해도 전부 유죄 판결 나온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세관 직원들은 전자통관 시스템, 아피스 시스템, 물류통관 시스템을 그걸 지금 현재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압수수색을 못하게 검찰이 맡고 있으니까. 그것만 확보되면 이 기초사실관계,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세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세청에서 가담을 했고 이 관세청이 가담한 사실을 뒤늦게 검찰이 알았다가 수사를 했다가 외압을 받고 검찰이 결과적으로는 마약 범죄자, 마약 조직원들을 빼내주고 관세청 직원들의 범죄를 덮어주고 이 내용이 이 마약 게이트 기초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국정원이 이 마약 게이트를 눈을 감았다, 외압이 있었다. 이건 부수적인 얘기예요. 기초 사실 관련해 가지고 증거와 기초 사실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다. 이 5,400페이지 이 기록이 그 내용들 증거와 분석 자료들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이 사건 기록을 백혜룡이 분리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고 있는 이 기록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가져가게 되면 반드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 입장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백혜룡 경정이 와가지고 수사를 하는 초점이 완전히 검찰 내부에 이렇게 연관돼 있는 거, 연루돼 있는 거 이걸 막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도와주겠습니까? 검찰이 살려고 할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자꾸 배제시키고 협조 안 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수사를 해가지고 얻었다는 성과가 있으면 어떤 겁니까? 기초사실 관련해가지고 증거를 100가지 이상을 확보를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종합수사 결과를 보면 예. 이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그다음에 검찰이 알고도 이 사건을 덮고 은폐했다. 나중에는 마약 조직원들을 빼내주는데 마약 범죄에 가담했다라는 증거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 증거에 대해서 단 한 개도 반박을 못해요. 반박하는 자료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증거를 반박하기 시작하면 이들이 마약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파탄이 일어나게 될 거니까 증거에 대해서 단 하나도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합수본이 최종 결과를 내놓았나요? 최종 결과를 냈습니다. 그 최종 결과는 보면은 백경정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들 입증하기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입증하는 게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 어느 한 날 특정한 날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실황 조사를 하면서 이 진술을 모의했다. 어느 한 날 23년 1월 27일 날 마약을 메고 들어올 때 말레이시아 여자 조직원 2명이 서로 이렇게 진술을 모의한 정황이 나온다. 그래서 그 진술에 허위 진술에 백혜룡 경정하고 백혜룡 경정 수사팀이 속아가지고 이 마약 개대를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 온 거다. 이렇게 한 얘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백경정을 보냈고 또 임은정 검사가 검사장 있는데 같이 일하라고 해서 했고 거기에서 갈등이 있었고 백경정이 어찌됐든 간에 배제가 됐든 어쨌든 간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 무혐의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정확한 거 뭐 저게 더 사실에 가깝지 않겠나. 백혜룡 경정이 좀 오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거 한마디로 적어도 이거는 있는데 이것만 봐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것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해보세요. 뭐 엄청나게 많지만 예.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조직원들 한 30여 명이 마약을 몸에 4kg 덕지덕지 붙이고 들어왔잖아요. 나무 도마에 숨기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마약 조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수법을 쓰는 마약 조직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건 한 50년 전에 공항의 최초에 전자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이 안보 시스템이 없을 때 시도를 했다가 100% 걸려들었고요. 적발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체에 4kg 부착해가지고 신체에 1kg라도 부착해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됐다는 그런 내용 자체가 지난 뭐 10수년간 단 한 차례도 없어요. 나무 도마에 들어오다 적발됐다는 내용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세심하게 노력해가지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마약을 들여왔다 그러면 저희가 이해라도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왔는데 너무 세관 직원들 고생하는 세관 직원들 거기서 또 마약 유통 차단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직원들을 비난하지 말자. 이렇게 하겠죠. 저도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마약 들어오는 거 30명이 마약 들어올 때 전부 전자통관 시스템, API 시스템이라 있거든요. 예. AI가 분석해가지고 얘네들 적발해라고 전부 다 데이터를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허위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조사해보니 이상 없다. 이렇게 전자 시스템을 허위 데이터 값을 입력해가지고 이들을 다 들여왔단 말이에요. 나무 도마도 이 AI가 분석해가지고 이거 이상하니까 정밀 검사해라 그러니까 이 허위 결과 값을 정밀 검사 해봤더니 이상 없다. 안 그러면 정밀 검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세관 직원들이 시스템을 교란을 했단 말이에요. 허위 결과 값을. 이게 지금 이 사건의 기초 사실의 핵심입니다. 예. AI가 분석해가지고 얘네들 다 찍어줬는데 30명을 다 찍어줬어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허위 결과값을 입력해가지고 전부 다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 휴전선을 무장공비가 대한민국에 그 폭동을 일으켜 교란시키기 위해서 휴전선을 넘어왔을 때는 사실은 변명할 말이라도 있습니다. 전자 시스템, 전자 통관 시스템이나 API 시스템이 거기서 작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병들이 놓쳤다 하더라도 변명할 말이라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찍어줬단 말이에요. 이거 마약 들어왔으니까 검사해라. 전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도 공무원이고 왜 이 업무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허점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AI가 분석해가지고 다 찍어줘, 곳곳에 다 찍어줬다는 흔적들이 있는데 이것을 허위 결과값을 입력해가지고 이건 국기를 문란했다기보다 이 국가 안보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교란시키는 국가 붕괴 사건이다. 백경정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검찰이 그렇게 발표를 했을 때 그래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생각할 수는 백경정님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 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마약 게이트 사건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범죄라는 게 아주 뭐 살인 사건이나 뭐 이런 것도 심각한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 국경을 뚫어내고 모든 권력기관이 이 마약을 들어오는데 눈을 감았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시스템이 예. 데이터가 AI가 그렇게 이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단 한마디라도 반박을 하냐고요. 이 증거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 반박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진술에 백혜룡 수사팀이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들의 이 뭐 신체에 4kg씩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마약을 유통하고 나무도마로 받아가지고 마약을 유통하는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정상적인 사람이겠냐고. 웬만한 사람들이겠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능력치의 100배가 넘는 이 범죄 마인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해요. 속이는 건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 이 전자 시스템에 이 전자 시스템, AI가 분석한 그 데이터에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사력을 집중했던 거고 이들의 진술대로 하려고 하면 이들의 범죄는 딱 몸에 부착된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수사를 조금만 관심 있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물어보면 저희들이 영장이 없으니까 직접 가가지고 세관 피의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야 얘가 이렇게 분석해서 검사라고 했는데 이거 검사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세관 피의자들이 말을 못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이런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이 전자 시스템 AI가 분석해서 이렇게 검사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빼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 전자 시스템이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검사했는데 결과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예, 예. 아까 그 질문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일단 검찰이 내놓은 종합수사 결과 발표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 하나 고르시다면 어떤 거겠어요? 검찰에서 지금 딱 두 가지를 예. 저를 이제 공격하는 혐의 없다, 실체 없다고 저를 공격하는 자료로 삼은 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서로 이렇게 연기해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진술을 모의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 3분 정도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들어올 때 일제 검역이 걸렸거든요. 일제 검역은 뭐냐면 일제 검색은 세관이 하는 거고 일제 검역은 검역본부 농림축산부에서 전염병 예방 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승객들을 짐을 다 뒤지고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다 호주머니 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음식이라든지 사탕 하나까지 전부 소각시켜버립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그 승객들이 일제 검역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현장 검증을 계속해서 나가면서 이들이 정말 꼼꼼히 근무를 하더라고요. 전부 신체를 더듬어가지고 수색을 하는 거예요. 예. 엑스레이도 통과시키고. 그래서 제가 수사 지휘를 했죠. 저렇게 몸을 뒤지고 엑스레이를 통과시키고 촉수 검사를 하는데 이곳으로 마약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세관이 검역본부 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택도 없는 거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그쪽으로 안 갔다고 하잖아. 세관 구역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자꾸 얘네들은 검찰과 세관은 검역이 걸렸기 때문에 검역 쪽으로 갔을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체 수색을 저렇게 철저히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세관이나 검역본부에서 신체 수색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백경정님은 애당초 이 마약 밀수가 검찰, 국정원 또 권력기관의 어떤 합작품이라고 하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검찰이 이것을 수사했으니 자기들 잘못을 스스로 밝혀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덮어버리려고 했는데 워낙 백경정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다 보니 그래 그럼 백경정 포함시키는 척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덮어버리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잠깐 불렀다가 빼면서 자기들끼리 수사해서 덮어버렸다. 이게 이제 백경장님이 갖고 계신 기본 생각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하기 전에 무슨 자료를 보내오셨던데 그 자료는 뭡니까? 수사 자료들입니까? 인편 밀수하고 화물 밀수에 예. 왜 AI가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AI 분석 자료예요. 어떤 그러니까 걸 좀 얼마나- 봐보면 도움이 될까요? 얼마나 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한심하겠습니까? 예. AI가 다 적발을 해가지고 음. 이 사람들이 마약 밀수가 의심되니 이 사람들을 검사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시스템에 팝업창이 이거 띄워주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허위 사실을 허위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이상 없다고 이렇게 결과치를 입력하고 전부 빼내줬다니까. 보내주신 자료에서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말레이시아 항공 여행자 메드암페타민 적발 사진 이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적발 사진이 두 가지가 있네요. 검찰에서 이 사건을 취급했었는데 예.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검찰에서 취급한 사건에서 사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몸에 4kg씩 덕지덕지 붙여 있는 이 사건을 보면 공범들도 당연히 몸에 이렇게 4kg씩 덕지덕지 붙이고 들어왔다 이렇게 인식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일체 수사한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입국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CCTV도 없고요. 추적하는 수사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범죄는 뭐 관세청이 뭐 전체 조직이 가담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인편 밀수도 한 객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나무도마로 인한 화물 밀수도 한 객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감사관실과 관세청 지휘부와 그 한 객과 각 한 객과에서 인편 밀수, 화물 밀수 각 한 객과에서 집중적으로 이 마약 게이트에 관여돼 있다라는 판단을 이 증거에 의해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지금 사진 중에서 일단 검거됐을 때 사진 한번 봐볼까요? 지금 이 사진인가요? 네네. 예. 저건 어떤 사진이죠? 저기 지금 4.07kg인데 예. 8등분, 9등분 해가지고 몸에 덕지덕지 붙인 거예요. 예, 등에도 예. 붙이고 배에도 붙이고 허벅지에도 붙이고 저렇게 해서 들어오다가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검찰이 저 우에이아를 적발했을 때 공범자 3명이 도망간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네. 그러면은 도망간 이 마약 조직원들도 당연히 저렇게 메고 들어왔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자연스럽게 빼줍니다. 이거는 마약 지금 조직원 그때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까? 이 검찰 기록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사진은 오히려 은닉 상태가 더 어마어마한 사진인데 이런 거 보면은 저것도 이것은- 지금 현장에서 찍은 거죠. 그 전에 것은 인천지검에서 했던 사건이고 예. 이것은 중앙지검에서 취급했던 사건이에요. 중앙지검에서 김해공항까지 내려가가지고 근데 저게 그렇게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이거죠. 인천세관 직원들을 끌고 내려가가지고 저걸 단속을 했는데 참. 저거 단속할 때 공범들이 김해공항에서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저거 붙잡힌 이 조직원 빼고 그 4명을 빼내줘요. 그게 이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상식적으로는 백경정님 말씀이 더 상식적이에요. 저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 통과가 된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니까. 저 상황을 보고 나서 검찰에서도 확인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13차례 얘네들이 마약 조직원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국하는 과정을 예. 그다음에 유통하는 과정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숙소까지 이 부두먹이 수첩에 이들이 숙소에서 유통하는 과정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러면 숙소에 가가지고 CCTV 검사하고 공항 입국장에서 CCTV 확인해가지고 증거화해서 분석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얼마나 많은 조직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국가를 붕괴시켰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튼 가가지고 당하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문정 검사를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문정 검사도? 예, 제가 가서 저를 끌어들여가지고 종결시키려고 하는 그 기획된 음모를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당하려 했겠습니까? 당하지 않고 5,400조 기록을 만들어 왔잖아요. 거기에 모든 증거들이 있고요. 분석
해가지고 추가로 압수수색을 해야 될 그런 수사 방향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당한 게 아니고 당하러 그런 범죄 소굴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지금 많은 증거와 핵심적인 수사 자료들을 생성을 해가지고 차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문정 검사장 거기 합수단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고요. 이문정 검사장 같은 경우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을 기만했단 말이에요. 이게 본인의 직분, 본인의 직권은 이 마약 게이트를 성실히 수사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리지 말고 실체적 진실과 증거를 알려야 되는데 곳곳에 허위 사실을 지금 마치 자기가 아는 것이냐 그렇게 공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장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얘기를 하면 국가 시스템에서 사법 시스템이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이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나가겠다. 수사팀을 어떻게 꾸려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할 텐데 거짓말해서 혐의 없다, 실체 없다 이렇게 했으니 국가 시스템을 움직일 수 없도록 이문정 검사가 방해한 거예요. 그러면 직권남용이나 직권남용으로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가의 정상작용을 망쳐버렸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제 수사권 검찰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안 수사권 얘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검찰주의자라고 한다면 이문정 검사장이 경찰로 수사 맡기면 완전히 정말 수사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봐라, 백혜령 경정 수사하는 거 보니까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문정 검사장의 계속된 주장은 수사 기소 분리였어요. 구체성이 없어요. 나머지 뭐 보안 수사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고 그 같은 이문정 검사장하고 친분이 있는 박은정 의원님이 있어요. 그분만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도 줘서도 안 되고 보안 수사 요구권도 줘서도 안 된다. 이런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게 돼 있다. 라고 지금 박은정 의원만 말씀하시는 거지 이문정 검사장은 수사 기소 분리 원칙 그 추상적인 얘기만 꺼내놓고 보안 수사 요구권, 보안 수사권 이것을 검찰이 가져서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없어요. 구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구체성. 검찰 개혁을 외치는데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문정 검사장이나 그쪽의 합수당 검사들 뭐 직권남용이나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별개 문제고 어찌됐든 마약 밀수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개선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개선할 거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공항으로 이 마약 조직원들이 4kg씩 덕지덕지 붙이고 나무도마로 통관시키고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출발지 공항은 어떡합니까? 출발지 공항.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대한민국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신체 수색이 이루어진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뭐 가방에 있는 손톱깎이 하나도 전부 수거하고 허리띠 풀르고 옷 벗고 엑스레이 검사 다 통과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세계 공항의 프로토콜 국제 협약이에요. 그런데 출발지 공항에서 프리패스 시켜주고 마약을 프리패스 시켜주고 테러 위험 물질, 폭발물, 생화학 물질을 프리패스 시켜준다고 가정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래서 이게 실체적 진실을 일단 밝히고 나서 공항 세관에 근무하는 이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이 공항 시스템을 맡겨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다른 기관에서 권한 있는 다른 기관에서 이걸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공항 내부에 위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항공보안법인데 지금 공항 내부에서는 형법이 적용되기 전에 항공보안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항공보안법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국민의 해를 끼치고 마약을 유통하는 데 가담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이거 항공보안법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이 대한민국 공항에서 이 밀수나 마약 유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서 수사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관세청을 지휘하고 있는 구조, 그다음에 국정원이 관세청과 협업하고 있는 구조, 이 구조를 누군가 권한 있는 국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감사할 수 있고 감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안보 시스템이 유지가 되지 이런 상태로 계속하게 되면 마약 게이트에 가담했다, 마약 조직원들의 마약을 외국
마약 조직원들의 이 마약 밀수를 눈을 감아줄 정도 되면 이 영혼까지 잠식당한 겁니다. 이 사람들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시스템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지만 여기에 가담한 이 공무원들은 반드시 언젠가 다시 재범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근무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 300kg, 뭐 1000kg씩 마약이 공항으로 들어오는 게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해버리면 앞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근무를 해서 이 마약을 적발하게 되면 자기 그동안에 니네들 여태껏 근무 안 한 거네? 이런 비난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근무 안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나라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덮어두면 난리 납니다, 정말. 예. 특검은 어때요? 특검을 해보는 건. 특검은 상설 특검 법안은 이미 예. 통과가 됐잖아요. 예. 25년, 지금 25년 3월 달에 예. 예, 이 국회로 법안으로 통과가 됐어요. 물론 이제 규모가 좀 작습니다. 25명의 규모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그거라도 출범을 시켜야죠. 대통령께서 출범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검찰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실체를 밝혀서 정의를 실현하겠다 했는데 거짓 발표를 했잖아요. 허위 사실만 잔뜩 주저리 지금 국민들을 속였잖아요.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백경정님이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지 제가 알겠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럴 때 이 마약 게이트의 배후가 윤석열 부부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생각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제가 국회에서도 얘기했고요. 많은 방송 매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거를 잡으려면 수사가 진행돼야 되겠죠. 제가 간단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김찬수 서장이 용산에 대해서 언급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마약 게이트 수사가 언제부터 진행이 됐냐면 23년입니다. 7월 말부터 중국인 여성이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뭐 소규모 유통, 뭐 중간규모 유통, 대규모 유통 이렇게 적발해 나가면서 마약을 막 압수하기 시작했어요. 뭐 몇백 그램에서 1kg, 5kg, 20kg 이렇게 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약 조직원들을 2명 검거하고 3명 검거하고 다시 뭐 몇 명 검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검거하다 9월 초에 말레이시아 조직을 적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레이시아 조직을 적발하고 나서 체포해가지고 핸드폰을 압수해가지고 보니까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마이클이라는 두목이 나무도마로 마약을 그 체포하기 전에 마약을 이미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게 실제로 들어오나? 좀 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이 마약 조직원들을 검거되지 않은 것처럼 저희가 유치장에다 독방을 주고 핸드폰도 주면서 감시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 마약이 공항에서 검사받지 않고 이 앞에 AI가 검사하라고 그러는데 검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내놓고 마이클이 이번에는 100kg 보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 전에 통관 연습용으로 31kg 보낸다. 이것을 제가 이 범죄자의 핸드폰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봤잖아요. 그래서 김찬수 서장한테 제가 9월 9일 날 내가 도무지 믿기지 않으니까 명동에 가가지고 내가 검증하겠다. 얘네들이 명동 모 호텔 두 군데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유통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데리고 명동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하니까 그게 사실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장한테 전화했죠. 빨리 용산에 보고해라. 정식 보고하다가 나라 망한다. 라고 그러니까 김찬수 서장이 주저주저합니다. 만약에 과장님 이게 보고해가지고 사실과 다르면 어떡하죠? 사실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국경이 현재 뚫려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 안보실에서 안보실장이 모르면 말이 되겠느냐. 국정원이 모르면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9월 9일 날 23년 9월 9일 날 김찬수 서장이 대통령실에 비선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아무 답이 없고 국정원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안 그러면 경찰 지휘부를 통해서 이거 우리가 통제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국제 마약 조직원을 일망타진하게 해서 우리가 통제해서 감시하고 있으니까 경찰은 빠져라 이렇게 한다든지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얘기가 없잖아요.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그때는 독점 사업이라고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없었죠. 그냥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세관을 봐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강했죠. 그리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브리핑을 하려고 했던 건데 9월 20일 날 김찬수 소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다.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고 김찬수 소장하고 저하고는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당신이 김찬수 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 정부에서 행정관을 청와대에 했으니까 어차피 그쪽 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이거 보고 안 하게 되면 당신은 거기서 배제된다. 일단 보고하고 나서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 대로 감당을 하면 된다. 제가 이렇게 조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찬수 소장하고 저하고는 용산이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까지 지금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게 하니까 제가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막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개입된 건 나 알고 있다.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성과 내라고 우리를 마약과의 전쟁으로 내보낸 사람인데 나 그 지시 못 따르겠다.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믿기지도 않지만 그 지시 못 따르겠다. 그러니까 김찬수 소장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전화 끊고 나서 일단 알겠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 20분 있다가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이건 경찰서장의 지시입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중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속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게 되면 제가 박정훈 대령 그 사단이 나는 겁니다. 옷이 벗겨지고 직무에서 배제되고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절차를 준수하고 이 수사를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명령을 따랐던 것이에요. 그때 제가 대통령실이 어떻게든 개입이 됐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개입이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수사를 해오면서 외압을 경험하고 대통령실에서 저를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외압만 했겠어요? 끈끈하게 회의도 했겠죠. 그 끈끈하게 회의한 것은 나중에 너무 지저분한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는 독점 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건 제 판단입니다. 근데 제 판단을 제가 공표를 했잖아요. 제 판단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고소 고발해서 다투면 되는데 심지어 이 줄리라고 언급했다고 고소 고발을 난무시키고 그다음 명품백 최재형 목사님이 제기하신 명품백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언급했다고 명예훼손이 이러면서 고소 고발을 난무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라고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해도 고소 고발이 없어요. 이 사건 그대로 덮여두면 지금 이 경제가 살아나고 코스피가 6천을 뚫고 이런 이 경제 성장이나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발전이나 국민들의 생활이 개선되더라도 이걸 이 국가 안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알겠습니다. 이 국가 안보를 이걸 정말 얼마나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많으셨을지 이게 안 충분히 된다. 알겠고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백혜련 경정님이 영등포 서장하고도 그렇고 또 이번에 동부지검 갈 때도 그렇고 항상 기본적인 자세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간다. 그렇지만 조직의 명령은 따른다. 이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조직의 명령을 안 따르거나 절차를 위반했으면 지금은 제가 이미 옷이 벗겨졌다. 그렇겠죠. 네. 예. 세관 마약 수사는 재수사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